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격려와 조언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죠. 내가 잘하고 있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조언을 구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칭찬이나 격려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격려를 원하는 마음 상태일 때 분석을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조언을 해주면 분명히 좋아해야 할 텐데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고 오히려 풀이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적절한 조언을 듣고자 했는데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한다면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격려를 바라고 있는데 아주 분석해서 조언을 해주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건 넌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너는 99% 잘하고 있어. 나머지 1%도 앞으로 잘 풀려나갈 거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원하는데 내가 조언을 구한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 부분은 또 저래서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격려를 원하는 상태였다면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괜히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랫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오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사실을 몰라서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하는 쪽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나 그런 식의 듣기 좋은 말만 하더라 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제가 제 마음만 앞세우고 정작 질문하는 조언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해서 제 자신이 깊이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격려나 조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글과 말의 차이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음성이 담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글자로만 문자로만 전달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목소리가 들어간 채로 전달될 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한다라기보다는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헤아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들은 흔히 반어법을 씁니다. 칭찬받고 싶은데 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너무 못하지. 나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어쩌면 너에게 이 일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좋은 일도 있지 않는가. 또 너에게 다른 능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비록 말은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야.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동상이몽이 돼버리죠. 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구하는 일들 외에 생활 속에서 많은 언어들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우리는 들리는 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라는 말을 쓰죠. 행간의 의미. 분명히 글자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줄과 행과 행 사이에 숨어있는, 실제로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그 공간에 숨어있는 뜻을 헤아릴 때 행간의 의미를 헤아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은 글자처럼 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음성과 음성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과 말 사이에 숨어있는 그 뜻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껴 마지 않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선배, 후배, 이런 친숙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의미를 헤아려서 때로는 격려를 하고 때로는 아주 분석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부정을 말하고 있지만 긍정을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긍정을 말하고 있지만 조용히 그것을 꾸짖어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까닭은 진심으로 상대를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쓸 때는 사랑애자를 쓰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사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사에 헤아릴 양자죠. 다시 말해서 사량이라는 것은 헤아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깊이 헤아려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나는 너를 보면 좋아 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예전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여위 열기자용 사위 지기자사.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래서 알아주는 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이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벗,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를 알지자에 몸기자를 써서 지기라고 하죠. 네, 친구를 지기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팁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유감없이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